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여러분, 그 대법원 정문에는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2021년 현재. 이 문구의 의미가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사법부의 신뢰는 진짜 바닥으로 추락을 했죠. 사실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시사발전소에서는 지난 6일자 해결되지 않은 그 사법농단, 전범기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영상에서 이 전범기업과 김앤장과의 관계, 그리고 전범기업 중 하나인 다이셀이 휩싸인 두 가지 소송 사건의 공통점, 그리고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행정부가 일본 정부하고의 어떤 긴밀한 소통을 하고 소송의 규칙까지 바꿨으며 전범기업의 승소를 위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에 직접 지시한 그 사실들, 이게 바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 지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늘자로 편집된 영상, 어제자로 생방송에 전달드린 내용에 대한 편집 영상이었죠. 네, 해당 내용을 또 함께 보신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 바로 전범기업과의 소송에서 행정부와 김앤장 그리고 사법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단이 이루어졌던 그 과정에 사법농단을 해결하고 사법개혁을 이루겠다, 그 국민과의 약속을 한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재판장으로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전에 전범기업인 다이셀과 관련해 이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소송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를 전체적으로 다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두 가지 소송 중에 첫 번째 소송이었던 김주묵 씨 소송건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김주묵 씨는 다이셀 코리아의 서울 지점장이자 부사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2012년 어느 날 회사에는 거기가 다이셀입니까? 다이셀입니까? 라고 하는 회사의 정식 명칭을 묻는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해당 전화를 받은 김주묵 씨는 일본어적 발음으로 표현을 하면 다이세루라고도 하고 아니면 또 다이셀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발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둘 다 맞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화가 있은 이후 2013년 1월쯤 전범기업 다이셀에서 김주묵 씨의 해고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의 해고 사유는 회사 내 기밀 유출과 부하 직원들을 향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죠. 하지만 김주묵 씨에게 해고 통보가 난 이후에 서울지점장 대행으로 발령받아서 왔던 그 일본인은 김주묵 씨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유족회와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 회사에서 김주묵 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진짜 이유가 바로 그 전화 한 통화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다이셀루라는 전범기업이 맞는지 아니면 다이셀 코리아라고 하는 별도의 기업인지에 대한 그런 의미로 전화를 했다, 그렇게 회사는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 내에서는 발음상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었죠. 김주묵 씨는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중노위의 심사를 받던 다이셀 측은 본인들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이 해고를 통보했음을 인지했는지 갑자기 자신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해고 사유를 철회하면서 김주묵 씨는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진실들은 누가 봐도 김주묵 씨가 억울한 피해자임을 가리켰습니다. 재판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이셀 코리아가 일본 지점의 본사 다이셀과 같은 회사인가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의 회사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셀 코리아가 본사 다이셀의 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별도의 회사고, 여기에 부사장이 김주묵 씨라고 한다면 임원으로 판단되어서 그의 해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인정되기 때문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은 다이셀의 또 다른 소송건이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이셀 코리아 재산 가압류 신청도 일본 소재 전범기업 다이셀과 이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기각시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소송건이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김주묵 씨의 재판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어떤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첫 번째, 김주묵 씨가 일본 다이셀 본사의 과장급 인사로부터 추석 선물과 근로자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채용, 심지어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까지도 디테일한 업무 지시를 이메일로 받아왔음이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이셀 코리아의 조직도상 그 사장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미야자키 테츠도, 이 사람은 일본 본사 다이셀의 조직도에서도 확인해 보면
해외 지사를 총괄하는 본사의 임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이셀 코리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김주묵 씨의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또 따져보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2007년 1월 25일 대법원 판결에는 형식적인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아왔다고 한다면 근로자로 규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묵 씨의 해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불가능한 부당 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세 번째, 전범기업 다이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측에서는 여러 가지 서증들을 제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김앤장은 일본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오사카 회의의 문서를 번역본으로 제출을 했는데 해당 문서에 따르면 부사장은 모든 종업원의 업무와 보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제출하며 김주묵 씨는 임원이 맞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이는 또 알고 보니까 원본에 적혀 있던 다이셀에게 불리한 문구가 삭제된 번역본이었습니다. 원본에는 부사장은 모든 종업원의 업무와 보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부사장은 사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번역본에는 이 문구만 쏙 빼서 삭제를 해서 제출을 한 거였죠.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임 권한표 원본에는 부사장인 김주묵 씨에게는 임금과 승진 결정권이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다이셀과 김앤장 측에서 제출한 번역본에는 결정권이 있다라고 추가돼서 제출이 되었던 거죠.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주묵 씨는 1심, 2심 그리고 3심에서도 모두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김주묵 씨 소송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다이셀의 또 다른 소송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신청한 다이셀 코리아 재산 감류 신청도 단 하루 만에 기각이 된 거고요. 전범기업 다이셀 코리아와 김앤장은요, 재산 압류 소송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주묵 씨가 무조건 다이셀 코리아를 경영한 것처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 서류들을 위조하고 변조해서 재판부를 기망해 이 주식회사 다이셀의 경영자는 일본인, 그리고 한국 소재의 다이셀 코리아는 그 경영인이 한국인이다. 이렇게 일본 소재의 다이셀은 일본인이 경영하고 그 다이셀 코리아는 한국인이 경영하기 때문에 별개의 어떤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주묵 씨가 다이셀 코리아를 경영했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다이셀과 김앤장의 어떤 그들의 이 조작, 위조, 변조에 의해서 핵심 문건들, 단순히 그들의 영향력으로 재판부가 기망한 것이냐, 그렇게 재판부의 기망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실상을 보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를 기망해서 얻어낸 결과인 줄 알았더니 실상을 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위조, 변조 사실을 알면서도 진본 문서를 싹 다 대부분 배척을 하고 전범기업 다이셀과 김앤장의 손을 들어준 자, 거기에는요, 차행전 재판장과 지금의 대법원장인 김명수 당시 서울고법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김주묵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후 49806 해당 사건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요, 2014년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에서 열렸던 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참여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원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김명수 재판장은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첫 변론이 개시가 되자마자 재판장이 먼저 나서서 그거 우리 사건 내용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진술하지 마세요. 그렇게 원고의 법정 진술을 사실상 막아세운 거죠. 김주묵 씨는 황당했을 겁니다. 변론 종결을 하려는 김명수 재판장을 향해서 4차례에 걸친 읍소와 항의를 했다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김명수 재판장은 2차 변론을 속개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황당하게도 원고가 아니라 다이셀 측 김앤장 변호사에게 양해를 먼저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2차 변론의 속개를 진행했다라고 하죠. 1차 변론에서 항소의 뜻을 밝힌 원고 측의 변론 속행 요구를 막고 강하게 변론 종결을 해야 되는 어떤 압박을 가했다. 이상한 대목은 단지 또 이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김주묵 씨는 김명수 재판부에 차행전 재판장의 어떤 1심 판결에서 있었던 이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첫 번째 증빙 자료인 갑제 1호증 위임 결재권이 전범기업 다이셀과 김앤장의 주장에 맞게 변조되어 인용되었음을 밝혔고요. 이에 대한 부분을 3차 변론에서 김명수 판사에게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명수 재판장은요, 갑제 1호증 내용을 쭉 보더니만 이거 좀 문제가 있네. 갑제 1호증의 내용이 좀 변조가 되어서 1심 판결문에서 인용이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제 1호증 원고의 근로자성 확인 청구를 인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하죠. 오케이, 원고의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된 다이셀과 김앤장의 그 허위 조직도를 포함한 조작 문서를 보더니만 이를 또 인용해서 또다시 원고의 갑제 1호증의 내용에 기각 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당시 원고의 진본 서증과 증명 사실을 모두 배척한 채 다이셀과 김앤장의 허위 문서를 인용해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소송 제2심 3차 변론 김주묵 씨는요, 다이셀 코리아의 그 사장이면서 본사 다이셀의 해외지사 총괄인 일본인 미야자키 테츠조가 사용자로서 김주묵 씨가 주 40시간 근로자로 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 1심 판결문에 인용이 된 갑제 1호증의 위임결재권 내용이 다이셀 코리아와 김앤장 측 주장에 맞게 변조된 사실을 제대로 입증한 문서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고법 김주묵 씨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이 원고의 근로자성 청구를 인용하겠다는 선언을 하고도 김주묵 씨를 경영자로 판단해 다이셀과 김앤장의 승소 선고를 내리게 된 겁니다. MBC 스트레이트의 그 보도 이후에 김주묵 씨는요, 더 많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해요. 사법농단의 재판의 굴곡에 서 있는 바로 김명수 현 대법원장, 이탄희 의원의 폭로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그리고 그가 임기 내에 이뤄낸 사법개혁 과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멤버일 뿐이고요,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이 사법농단, 왜 김명수 그가 사법개혁에 대해 그 어떠한 성과도 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그는 사법농단 세력인 66명의 그 판사 중에서 고작 10명만 징계 회부를 하고 그 회부한 그 10명조차도 왜 다시 복귀를 시켰는가, 지난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그 반대를 한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국회에 보냈는가, 최근에도 그는 왜 정경심 교수님 판결과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따지지 않고 상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그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이다라고 왜 그렇게 발언을 했는가, 그 톱니바퀴는요,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 이상할 만큼 잘 맞춰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굳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의심하지 않더라도요, 이런 모든 사건의 관계를 쭉 나열하다 보면 그 톱니바퀴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해당 진실에 대해서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추가 내용 확인되는 대로 또다시 전달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